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의 글, 유평은요, 자유일보의 개건 논설위원인 강량이란 분인데, 예명을 쓰시 강량. 이분, 글이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강렬하죠? 이리 때는 늑대들이 잡을 수밖에 없다. 이리 때는 누구고 늑대 누구인지 이 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산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늑대가 필요하다. 물론 늑대도 식육을 한다. 그러나 그 양은 적다.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 이리 떼들이 번성한다면 산속 질서는 바로 무너진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이리 떼들의 습격으로 번영과 영광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건국과 전쟁 과정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군인들의 역할은 지대했다. 특히 전쟁 중 만들어진 육사 11기생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6.25라는 처참한 전쟁을 몸소 겪었고 당시 국가 역량으로는 불가능했던 해외 경험을 미국의 도움으로 쌓았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다. 그들이 가졌던 국가에 대한 역사의식, 사명감과 책임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참여로 이어졌다. 그렇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를 실현시켰다. 해방 후부터 불안전한 한국 사회 내 좌우 이념 대립을 지켜봤던 미국은 엘리트 군인 집단들로 구성된 하나회를 비밀스럽게 인정했다. 문제는 문민정부였다. 집권 지지율 상승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이 구상해낸 방편이 바로 하나회 척결이었다. 그렇게 문민정권을 시작으로 군 핵심 세력 형해화 조치는 좌파 정권에서 가속됐다. 결국 군은 혼이 빠진 관료 조직으로 전락했다. 그뿐만 아니다. 대통령 보좌 권력기구인 국정원도 형해화됐다. 국정원의 정보력과 수사권은 방첩은 물론 자주 정치권, 기업인, 깡패로 이어지는 국내 부패 고리를 정리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었다. 국정원이 형해화되자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특유의 이 카르텔로 지방조직을 소비에트화하는 데 성공했다. 검수완박으로 정치권과 결탁한 깡패들이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리는 반면 이태원 할로윈 사고에서 보듯 이를 막아야 할 경찰력은 와해됐다. 단언컨대 종국 주사파들은 자유사회로의 교화가 불가능하다. 결국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이리 때는 늑대들이 잡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의로운 검사들도 필요하지만 운동권 출신 중 진심으로 전향한 숨어있는 늑대들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국가 통치 영역으로 영입해 이리 떼들을 소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이 산다. 내공이 있는 글인데요. 논설위원회 이 글. 이리 때는 늑대들이 잡을 수밖에 없다. 이리 때는 이제 주사파고요. 늑대는 좌파에서 전향한 아주 험하게 살다가 전향한 늑대.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또 대입해보고 싶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딱 해보니까 문제는 친일파 척결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척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친일파 척결은 뒤고 우선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은커녕 김일성 아가리에다 다 대한민국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빨갱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첩들 그리고 거기에 포섭된 빨갱이들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일본 시절에 경찰했던 사람, 일본 시절에 육사를 나온 사람,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 일본 시절에 군인 했던 사람, 일본 시절에 수사라든가 이런 첩보에 민감한 사람 중에서 애국관이 있던 사람. 그때는 이제 나라가 뺏겼을 때니까, 나라가 뺏겼으니까 일본에 협조해서 경찰도 됐고 군인도 됐고 공무원도 됐고 그런데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선 악질 친일파들은 물론 다 때려잡아야 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잡이한 거, 우리 조선인들을 못살게 굴고 일본인한테 부역한 사람들은 물론 친일파로 규정해야 되지만 나라를 뺏겼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조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유대한 독립이 완성이 되니까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반공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때 방첩대라든지 이런 이제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우선 공산당부터 때려잡자 해서 그게 이제 지금 주사파들한테는 빌미가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다고 주장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일파들을 재기용해서 지네들이 좋아하는 공산당을 때려잡았다 이거죠. 그때 작전이 강량위원회 글처럼 이리 때는 늑대들이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리 때는 그때 당시에 이리 때는 남로당 지리산에 숨어 있는 빨치산들 이런 사람들 간첩들이죠. 빨갱이들을 이리 때를 잡아야 되는데 이리 때를 잡으려면 늑대들이 필요하다. 늑대들은 이제 힘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를 제압할 능력이 있는 집단인데 그냥 농사나 짓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 경험이 있는 사람, 군인 경험이 있는 사람, 첩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다 보니 일제시대 때 경찰 했고 군인 했던 사람을 쓴 거예요. 공무원 했던 사람 쓴 거고 우선 급한 이리떼를 잡기 위해서 저는 그 작전이 좋았다고 봅니다. 취사 선택에서 급한 건 급한 대로 선택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갈 건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급한 거를 처리 안 하고 장기적인 거 숭고한 거 친일파 척결 해야죠. 근데 친일파 척결을 내세우면서 그때 공산주의 빨갱이들 빨치산들 그냥 낮에는 저 산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막 약탈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여차하면 북한에 김일성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 박헌영 일당 등등등등 해서 숨어서 암약하는 사람들을 놔뒀으면은 척결을 안 했으면 아무리 숭고한 친일파 척결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공산화되는데 무슨 놈의 친일파 척결이 돼? 나라가 넘어가는데 오히려 김일성 그때 집단에서는 김일성 내각에 친일파가 더 많았어요. 이승만 내각보다 김일성 내각에 친일파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쟤네들은 친일파 척결을 아니 입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몰아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항거하다가 옥살이 하면서 사형선고까지 언도받았는데요. 그러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갔는데 일본에 항거하고 반일 독립운동을 세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거를 공부도 하고 몸에 체득을 했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공산주의인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게 그게 우선 목표죠. 그 다음에 차선이 친일파 척결. 근데 이리 때를 잡으려고 늑대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리 때 주사파들이죠.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이재명의 돈이든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든 이재명 주변에서 춤춘 자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 이재명과 노란한 그 조폭들, 그 다음에 이재명의 뒤에서 후원한 간첩들, 그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간첩들, 이재명 후원, 그러니까 북한에 돈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리떼를 잡으려면은 늑대가 필요한데 평생 고고하게 공부나 하고 국민의힘의 그런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늑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소라고 아니면 여우지. 여우가 어떻게 이리떼를 잡아요? 소가 어떻게 이리떼를 잡아요? 잡혀 먹히지. 여우들은 잡혀 먹히지는 않지만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지. 늑대가 못 되는 거예요. 늑대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저쪽에 막 풍지박산 나잖아요. 누구예요?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늑대 한 마리 들어가니까 이리떼들이 혼비백산에서 난리치잖아요. 또 원래 늑대는 아니었지만 늑대보다 더 크고 있는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이런 분이 원래 저쪽 좌파 진영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얌전히 공부한 사람이지만 태생적으로 늑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수를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친일파 나중 우선 공산주의 때려잡아야 지금 우선 주사파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좌파에서 활동한 다시 말해서 저 좌파들 선배들 되는 친구나 후배 되는 좌파에서 세게 운동한 사람 중에서 완벽하게 전향한 사람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고 저 좌파들의 민낯을 너무나 잘 알고 민주주의 신봉자가 된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 기용해서 그런 늑대들을 이용해서 이리떼들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한 사람도 되지만요. 김문수 같은 한 사람도 되지만 집단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늑대 집단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도 하나의 늑대 우두머리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광화문 세력이 엄청 응집력이 강하고요. 투쟁력, 그 다음에 그 목숨 건 용기 이런 거 강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또 늑대 그 무리가 될 수 있죠. 늑대는 무리로 움직이잖아요. 한 마리 늑대도 필요하지만 여러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를 리더로 해서 그 광화문 세력과의 어떤 그 연합 작전 어떤 그런 것도 또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됐든 이 큰 무리가 됐든 지금은 늑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도요, 이 늑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말고 이 열심히 싸우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
이분들이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취재할 수 있게끔 늑대가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게 지금 이 유튜버 늑대들은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실감을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탄압받으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윤석열 정부로 들어와서 바뀐지를 몰라요. 여전히 노란 딱지고 여전히 뭐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이제 좀 바뀌었으면 이거 달라졌네. 야 그래. 그럼 더 신바람이 나게끔 말이에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더 신바람 나게 현장 누비면서 취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요번에도 이태원 사고 때도요.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이상한 장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또 보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4.15 부정선거 늑대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개무시를 해버리네. 그냥 음모론자로 몰아버리고 하나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제보를 하고 이걸 하면은 그걸 모아서 수사를 해야지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파헤친 거 그래도 밝혀지는구나.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그럼 늑대들이 신바람이 나잖아요. 근데 늑대들이 4.15 총선 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 노란 딱지 붙이고 막 폭파당한 채널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취재했는데 뭐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네. 정권이 바뀌면 수사할 줄 알았는데 여태 뭐 안 하네 아무것도. 이태원 사고도 여러 가지로 해도 뭐 수사를 안 하네. 이러면 늑대들이 힘이 빠집니다. 이 칼럼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리 때 잡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의 그 여우라든가 소 같은 또 미련한 양 같은 코끼리 같은 덩치만 컸고 다선이고 이러지만 제대로 싸울 이리 때 잡을 능력이 안 되니까 늑대들을 활용해서 키워서 이리 때를 잡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요. CIA에서 때로는 포섭을 해요. 누굴 포섭을 하냐면 사형수들. 실력이 기가 막힌 거야. 머리도 좋고 무술 뭐 이런 거 뭐 총 쏘는 거 이런 게 기가 막힌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야 너 어차피 여기서 죽는데 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너 사형 면하고 저 자유의 몸으로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대신 나라를 위해서 너 10년간 첩보원으로 내지는 공작원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사형수들 중에서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사형수들은 아니면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딜을 해서 그 사람을 포섭해서 나라를 위한 일에 쓰는 거예요. 위험한 일. 예를 들어서 누구를 암살을 해야 되는데 얌전하고 공부만 한 사람은 암살조에 투입하면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어차피 나 사형당할 사람인데 조국이 날 구해줬어.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하면 내 사형을 면하는데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늑대 키웁시다. 나도 좀 늑대가 돼.